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해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을 대상으로 달러 환치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국은 은행이나 정식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말리부 해변에서 발견된 드럼통 안에 시신의 신원이 어린 아들을 둔 가수 하본타 머피로 확인되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절도 행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첫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증시가 하락한 데 이어 오늘 뉴욕 증시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전장보다 1.38%, 다우존스 지수가 0.98%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17%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영향 때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가장 높은 등급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피치의 조치에 대해 백악관과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자의적이고 오래된 지표에 근거한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Fitch's decision is puzzling in light of the economic strength we see in the United States. I strongly disagree with Fitch's decision, and I believe it is entirely unwarranted. 앞서 2일 코스피와 니케이 지수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은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데다 미국 경제 성장세가 견고하기 때문에 2011년보다는 금융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So I would anticipate that after some short-term disruption to this, there shouldn't be too much prolonged reaction to just the changing of the rating. 앞서 2011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 일주일 사이에 미국 증시가 15%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내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출석합니다. 특히 특검이 의회 난입 사태를 촉발했다고도 적시했는데 트럼프는 내년 대선을 방해하기 위한 기소라고 맞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해 이를 뒤집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harging Donald J. Trump with conspiring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conspiring to disenfranchise voters, and conspiring and attempting to obstruct an official proceeding.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자신이 패배한 주에서 투표 결과 인준을 방해한 혐의, 또 당시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의회에서 인준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Sadly, the president was surrounded by a group of crackpot lawyers that kept telling him what his itching ears wanted to hear. 특히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이후 벌어진 사상 초유의 16 의회 난입 사태를 촉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발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내년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이런 뜨거운 성원은 처음이라며 감사를 표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What we have now is an administration that has criminalized the free speech and advocacy of a prior administration during the time that there is a political election going on. That's unprecedented.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이곳 워싱턴 DC의 연방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최근 한인 사회에서 개인 거래를 통해 환전을 하다가 고액을 잃는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계좌이체 영수증을 위조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연락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작업까지 합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김 씨는 최근 개인 환전을 하다 고액을 잃었습니다. 김 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유명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달러와 원화 교환을 원하는 박 씨와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의 직장 앞까지 찾아와 직접 거래를 진행한 뒤 이체 완료 영수증까지 보여줬지만 김 씨는 며칠 뒤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체하는 척도 하고 그 안에서 그리고 또 저한테 아유 계좌번호 잘못됐다 저기 미안한데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시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불러주니까 막 계좌 치는 것도 하고 그 환전 방법도 알려주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하고 막 되게 안전하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박 씨는 처음엔 자신의 한국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되면서 모든 거래가 중지됐기 때문에 입금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김 씨와 연락을 지속했고 심지어는 김 씨를 안심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주고 문자로도 자기 진짜 나쁜 사람 아니다. 그 다음날 돈이 안 들어와서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러니까 너무 밤새 걱정하셨겠다고. 하지만 박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박 씨가 보여준 영수증마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김 씨는 이번 사기로 총 3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현지 경찰에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글쎄요 검거율이 낮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경찰이. 왜냐하면 뭐 그런 경우 대체로 증거가 별로 없거든요. 이체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에 대한 뭐 핸드폰 번호 정도 있을 텐데 여기 그냥 뭐 타인 명의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환치기라고 불리는 개인 간 외환 거래 사기와 여러 방식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급하게 원화가 필요한 한인들이나 은행에 가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거래 확인증을 조작하는 등 더 교묘한 사기 수법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한인들에게 최대한 온라인 금전 거래를 지양하고 은행이나 정식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인증된 방식으로 송금 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하면서 또 사기 피해를 당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유 씨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총영사관 측은 지난달 유 씨가 2심에서 승소하자 법무부와 협의해 후속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유 씨와 관련한 소송 2심에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유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말리부 라군 주립 해변에서 드럼통 안에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드럼통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실마에 거주하는 32살 남성 하본타 머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머피의 지인들은 생전 머피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면서 래퍼가 되기 위해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해왔고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다면서 갱단이나 폭력 등과도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드럼통의 출처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센츄리시티의 한 쇼핑몰에서 절도범들이 명품 매장을 터는 떼강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3시 10분쯤 웨스트필드 센츄리시티 쇼핑몰에 9명의 남성들이 백화점 블루밍데일 안의 구찌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절도범들은 수십 개의 핸드백과 여행 가방 등을 품에 안고 달아났습니다. LA 경찰국은 현재 도난당한 상품 유형에 대해 언급할 수 없고 자세한 정보도 공개할 순 없지만 범행을 저지른 절도범들은 흰색 SUV와 빨간색의 기아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주변 쇼핑객들에 의해 촬영됐으며 영상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신고만 할 뿐 강도단을 쳐다보기만 하는 경비원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몇 주 전 샌프란시스코의 구찌 매장에서도 오후 3시 30분쯤 절도범들이 4만 8천 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법도 대담하고 다양해지면서 신고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LAPD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집계된 절도 사건은 총 8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절도범들이 식사 중이던 한인 남성의 지갑을 몰래 훔쳐 달아나는 등 한인들의 피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절도 사건을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이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고 전한다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중범죄와 같은 우선순위에 있는 사건에 먼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 출동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But if your purse just got stolen or you left it somewhere and if someone took it, then there's nothing they can do. You report it online. They're not going to go there to take a report. There's not enough officers. So we're down 1,000 officers, so we don't have time to go out there. Even if we were, you'd have to wait 7 hours for a police officer to go out there to take a report for you. 이어 경찰은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도 수사관이 반드시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년에서 관광버스가 전복돼 한 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다쳤습니다. 후알라파의 응급구조팀은 오늘 오전 10시쯤 그랜드 캐년 웨스트 지역에서 관광버스가 전복돼 한 명이 숨지고 5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8명은 중상을 입어 헬기 구조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그랜드 캐년 웨스트의 주차장 인근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그랜드 캐년 웨스트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과는 별도로 후알라파이라 불리는 인디언 부족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애리조나주에서 한 남성이 테슬라 차량 안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BC에 따르면 지난 6월 73세의 릭 매기스는 자택 차고지에서 테슬라 모델 Y에 타고 있다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돼 20여 분간 차량에 갇혔습니다. 매기스는 차량의 컴퓨터 시스템이 꺼졌고 전원을 공급하는 차량 내부에 12V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차량 문과 창문 등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가족의 도움으로 테슬라 차량 앱을 통해 조수석 문으로 빠져나왔고 차량이 견인된 후에야 테슬라 측에서 보낸 배터리 방전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같은 전기 차량의 수동문 개폐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테슬라 모델 Y는 앞좌석 문손잡이 아래 비상수동 해제 장치가 있었지만 모든 테슬라 차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 때문에 차량에 갇히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는 남성이 실종된 지 사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인 27세 남성 존 캐스틱의 시신이 뉴욕 동부 강의 지류인 뉴타운 크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존 캐스틱은 지난주 브루클린 미라지에서 열린 콘서트에 간 후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캐스틱의 사인을 익사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외상 징후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에도 27세 남성 칼 크레멘테가 브루클린 미라지에서 사라진 후 뉴타운 크릭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일각에서는 연쇄살인 사건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 두 사건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오늘은 컬러링 북 데이인데요. 색칠 공부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정신 건강에도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 볼랜드 클리블랜드 클리닉 임상 심리학자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컬러링 북은 심리적 안정과 우울증, 불안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컬러링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명상 상태를 유도하고 뇌파 활동을 변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수단이 된다면서 접근하기 쉽고 특별한 위험성이 없으므로 정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으로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It can be good for anyone across all age groups. It's so easy to get caught up in social media and being on our phones and the 24-hour news cycle that when we can take a step away and just do something fun and potentially nostalgic, it can really have wonderful effects on our mood. 한편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지난 2017년 18살에서 36살 여성 115명을 대상으로 하루 10분 동안 색칠을 하거나 퍼즐을 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컬러링을 한 그룹이 우울과 불안 개선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스페인의 심리학자는 색칠을 하는 것은 정밀한 움직임으로 대뇌 피질 영역을 자극해 감정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당첨금이 12억 5천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어제 진행된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1등 당첨금 액수가 12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메가밀리언 역사상 4번째, 복권 역사상 6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다음 추첨은 오는 4일 이번 주 금요일이며 동부 시간으로 오후 11시, 서부 시간으로 오후 8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메가밀리언 잭팟은 지난 2018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나왔으며 당첨금은 15억 3,700만 달러로 기록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연이어 강력한 태풍이 덮쳤습니다. 먼저 일본은 6호 태풍 카눈으로 도시가 아수라장이 되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상륙한 일본 오키나와. 강풍에 길을 걷기조차 쉽지 않고 좁은 골목길은 폭격을 맞은 듯 집과 오토바이가 파괴됐습니다. 밑둥이 부러져 나간 가로수, 전기줄을 덮친 대형 간판, 거리를 장식하던 자유의 여신상도 나뒹구는 등 곳곳이 아수라장입니다. 오키나와현의 한 주택에선 차고가 무너져 90세 노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또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맞는 등 부상자도 35명에 달합니다. 오키나와 본섬에선 3분의 1에 달하는 약 21만 가구가 정전됐는데 병원은 물론 일부 피난소마저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1日に帰る予定だったんですが、2日も3日も4日も全部ずっと取り直してずっと夜中もやってたけど取れませんでした。で、5日にやっと取れました。 오키나와를 잇는 항공편 197편이 모두 결항됐고 이시가키 섬 등 주변 섬을 오가던 여객선도 모두 멈췄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중국 대륙의 북서풍과 맞부딪히면서 오키나와 일대 동중국해에 일주일 정도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태풍 카눈이 장기간 정체하면서 한반도엔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들어오는 뜨거운 수증기와 더불어 에코 태풍으로부터 추가적인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면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카눈의 최종 진로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초 큐슈를 거쳐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하거나 제주도와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중국은 태풍 독수리가 휩쓸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140년 만에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는데 베이징의 상징 자금성이 한데 침수됐고 일부 지역은 며칠째 물이 빠지지 않아 주민 수천 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31일 자금성, 빗물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폭우에 휩쓸려온 오물이 배수구를 막으면서 600년 역사의 자금성이 침수된 겁니다. 태풍 독수리는 베이징에 나흘 동안 300mm에 가까운 비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 서북부 창핑구는 744.8mm의 폭우가 쏟아져 140년 만에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베이징에서만 11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고 4만 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철로가 붕괴되면서 세계 열차 2,600여 명의 승객이 30여 시간 동안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중계탑이 쓰러지면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도 두절돼 음식과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特别感谢他们，因为他们的到来使我们感到特别安心，特别有安全感。 비는 그쳤지만 홍수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주민들이 고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과 인접한 허베이성 조저우시에서는 상당수 마을이 물에 잠겨 2천여 명의 주민이 옥상과 건물 상층부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의 평균 강수량은 500mm 안팎. 지난 나흘간 1년치 비의 절반이 쏟아진 셈입니다. 평소 많지 않은 비에 맞춰진 방제 시스템이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주한미군 병사들이 합성 대마를 유통하고 돌려 피우다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제 군사 우편이 사실상 감시가 어렵다는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석 달 전 주한미군 측의 한 첩보가 한국 경찰에 전달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팎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망에 처음 포착된 건 20대 한국인 여성 김모 씨. 이어 김 씨와 교제하던 미군 병사가 덜미를 잡히자 최근까지 20명 가까운 동료 미군들이 줄줄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들은 흡연 방식의 환각제로 알려진 합성 대마를 거래하며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대 안팎에서 유통책 노릇을 한 미군 병사는 다른 병사와 기지 주변 여성들을 통해 채팅 어플 등에서 구매자를 물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통된 합성 대마는 군사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보통 해외 군사 우편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거치는 게 원칙이지만 통관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감시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의심스러운 우편물이 발견되더라도 한미 양국의 조약상 절차가 까다로워 별 제지 없이 부대역 내로 반입되는 겁니다. 경찰은 합성대마 유통을 주도한 걸로 지목된 미군 병사를 지난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병사는 다른 마약류 소지 혐의로 이미 경찰에 적발돼 미군 부대 내 시설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유통에 가담한 한국인 여성 김 씨와 필리핀 국적의 여성은 구속 수감됐지만 김 씨와 연인 관계였던 병사 등 일부 미군은 수사 전 본토로 전출됐습니다. 경찰은 합성 대마가 평택 인근 지역 사이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미군 당국과 협조해 마약을 미국에서 공급한 상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둘러싼 부실 시공과 비리 의혹이 LH를 넘어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근 등 자재를 빼돌려도 허술한 감리로 눈 감아주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여기서 일한 철근공 19은 외국인 근로자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른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 워낙 일이 힘들다 보니 숙련공 대신 비숙련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작업질이 현저히 떨어진 건 물론 문제가 생겨도 알아채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철근을 묶는 걸 결속이라고 하는데 대충 묶으라 그래. 그냥 반도 안 묶어요. 사정이 이렇다면 관리 감독이라도 더 엄격해져야 하는데 현장에선 오히려 관련 인력을 줄이는 추세. 이윤 앞에선 품질도 안전도 무시되기 일쑤라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되니까는 품질 안전 이런 사람들은 채워넣는데 공사에서는 안 채워놓고 거기서 이제 인건비 인당 생산성을 따먹는 거지. 감리 과정에서라도 부실이 걸러져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고의로 빼돌려진 철근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고철업체 관계자는 각종 공사장에서 몰래 빼돌려진 철근이 지금도 적잖이 거래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LH 전직 임원들, 건설회사 높은 임원들, 자기네 가공장으로 유치하려고 엄청 노비를 많이 해. 거기서 철근 빼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 전문가들은 현장 관리와 시공사의 인력 배치, 감리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배아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황우석 박사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는데요.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공익 제보자를 깎아내리는 듯한 황 박사의 인터뷰를 그대로 방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킹 오브 클론. 한국 과학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뒤 중동에서 낙타 복제를 연구하는 황우석 박사의 근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황 박사는 지난 2005년 논문 조작 사태와 관련해 당시 MBC PD수첩에 제보했던 류영준 교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 갓파더가 좀 돼달라고 해서 태어난 아이의 갓파더가 됐었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MBC의 한학수 PD와 계속 그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주례까지 서주고 태어난 아이의 대부 요청까지 들어줬는데 류 교수가 자신을 배신하고 제보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자신은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 딸의 대부가 돼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PD 수첩과 연락하기 시작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고도 석 달이 지난 뒤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떤 배신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더블 체크를 왜 안 했냐. 류 교수는 곧바로 제작진에 항의하고 정정을 요청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작자는 이미 넷플릭스에 제작물을 납품했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고 넷플릭스에 정정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넷플릭스 영국법인은 여름 휴가 기간이라며 한 달째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황 박사의 인터뷰는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공익 제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넷플릭스가 시급히 허위 사실을 정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최근 주한미군 월북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 유엔군 사령부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 연락에 응답은 하고 있지만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북한으로부터 군사 채널을 통해 유엔군 사령부로 연락이 온 점은 확인했는데요. 다만 실질적인 통화가 이뤄진 건 아니고 유엔사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확인 전화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접촉했지만 아직 답변은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은 지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고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견학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으나 송환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도쿄 전철에서 지난 2021년 10월
영화 배트맨 속 조커 복장을 한 채 승객 한 명을 흉기로 찌르고 불을 질러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살인미수와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하토리 교타에게 23년형을 선고했는데요. 많은 승객을 무차별적으로 노린 흉악하고 비열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토리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사형당하고 싶었다고 말해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범죄 후 일본 지상파 방송에서는 영화 조커 상영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주행보조 장치 결함 여부 등을 조사 중인 미국 교통당국이 이번엔 조향장치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 차종은 모델 3와 모델 Y로 대상 차량은 모두 28만 대에 달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테슬라를 몰던 중 핸들이 뻑뻑해지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속출했고요. 이런 민원은 10여 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관련 사고가 한 건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델 Y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가격을 크게 낮추면서 예약이 몰리고 있는 차종인데요. 테슬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 항구에 있는 곡물 저장소가 현지 시간 2일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곡물 4만 톤이 소실됐습니다. 이즈마일은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다뉴브강 항구로 해외 곡물 수출의 핵심 거점인데요. 인접 국가인 루마니아까지 러시아 공격에 반발하면서 나토와의 충돌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곡물 수출을 보장한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한 이후 오데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남부 항만에 잇따라 공습을 가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 외교부도 나서 러시아가 국제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니제르 전 지역에 우리 정부가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니제르 대부분 지역에 내렸던 여행경보 3단계 수도인 니아메까지 확대한 건데요. 출국 권고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즉시 출국해야 하고 현지 여행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합니다. 앞서 니제르에서는 압두라흐마니 티아니 대통령 경호실장이 이끄는 군부 세력이 지난달 26일 쿠데타를 일으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축출했고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에 나와 군부 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국경과 공항은 폐쇄됐고 도심에선 방화와 약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니제르에는 단기 체류자를 포함해 우리 국민 14명가량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폭염이 내리쬐는 거리에서 천사를 만났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도 더위에 툭하면 올라오는 짜증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선행의 주인공을 입을 모아 칭찬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천사를 봤다며 올라온 사진입니다. 편의점 앞에 한 남성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죠. 그 옆에 한 여성이 몸을 수그려 생수병을 건네는데요. 글쓴이는 이 여성이 자신의 편의점에 들른 손님이었다며 결제를 마치고 들고 나간 생수를 더위에 지쳐 보이는 남성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땡볕에 너무 오래 노출됐던 걸까요? 물을 건네주고 얼마 안 돼 남성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 곁에 있던 여자 손님이 바로 달려와 상황을 알려줘 119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게 정말 어려운 세상인데 참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한 남성이 놀이터 주변을 산책하듯 배회하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몸을 푸는 남성, 아파트 창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난간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2층을 지나 3층까지 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단 20초 남짓. 다시 개걸음 걷듯 옆으로 이동해 화면에서 사라지는데요. 이 남성이 당시 빈집에 들어가 훔친 금품은 2천만 원어치가 넘었지만 범행 이틀 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요즘 무더위에 창문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적지 않죠. 누리꾼들은 행여 빈집인 줄 알고 들어온 절도범을 만날까 무섭다며 창문 열고 자기도 무서운 세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 홀로 머물던 20대 여성이 샤워 중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 직원과 마주쳤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는 지난달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 있는 유명 5성급 호텔에 투숙했는데요. 욕실에서 샤워하다 인기척을 느껴 고개를 들었더니 거울 속에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이 아침 퇴실 전 커피를 요청했는데 15분쯤 걸린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 하도 안 와 씻으러 들어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면 당시 호텔 객실은 출입문을 열면 바로 옆에 거울이 있어 욕실 안쪽이 보이는 구조인데요. 글쓴이가 항의하자 호텔 측은 주말 아르바이트 직원이 여러 번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투숙객이 없다고 생각해 들어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은 여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데요. 대부분 누리꾼은 벨을 눌러 대답이 없으면 메모를 남겼어야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부에선 주문한 커피가 오지 않았다면 샤워 전 호텔 측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2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가 오열하는 아이 엄마 앞에서 스마트폰 산매경에 빠진 모습이 포착돼 해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0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링컨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법정 모습인데요. 책상 아래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판사 보이시나요?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SNS에 접속하거나 여러 이미지 사진을 검색하기도 하는데요. 상당 시간 이런 행동이 계속됩니다. 재판 시작 전 배심원들에게 전자제품 전원을 꺼달라고 했던 건 판사였는데요. 심지어 당시 재판에선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남성이 아들을 숨지게 했다며 울며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자 미국 오클라호마 사법고발위원회는 해당 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